자, 두 번째 책 크래프톤 웨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 하반기쯤에 이 책이 굉장히 스타트업계에서 인기가 많아서 이미 보셨거나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책의 두께가 조금 되는 편입니다. 지금 못 읽을 것 같은데 하고 밀어놓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또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승려와 수수께끼라는 책을 먼저 읽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은 10년 전에 미국에서 열심히 창업하고 활동했던 그런 투자자가 쓴 책이지 우리나라의 현실과 좀 다르지 않나? 또 그럼 이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하게 됐어. 그럼 이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크래프톤 웨이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께 힌트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 웨이는 한마디로 1%의 성공을 위한 99%의 실패담을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책에는 10년 동안 크래프톤이 어떻게 회사로서 성장을 해왔는지 정말 연대기 순으로 1년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18년 장병규 의장이 크래프톤의 역사를 기록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기획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쓴 이기문 기자님은 크래프톤에 쌓여있는 10년간의 회의록, 미팅 기록, 그리고 인터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샅샅이 뒤져서 이 책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공개해도 돼? 약간 회사의 민낯? 혹은 그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겪었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담겨 있어요. 아마 창업을 하고 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가기도 하고 또 환경이 바뀌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사업 아이템에서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 함께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크래프톤 웨이에도 그 사람 한 명 한 명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단순히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빵 뜬 회사가 아니라 10년 동안 어떻게 처절히 노력했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낱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테라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떠올리실 거예요. 배틀그라운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크래프톤이 상장하게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 대박친 게임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되는 사람들, 타인의 성공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됐겠거니 하고 그 과정과 이면을 모르는 것처럼 크래프톤 역시 10년 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의 김광석 대표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관역에 맞지 않는 화살을 계속 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10년 동안 정말 그 화살이 계속 빗나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화살을 계속 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X10,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는 그런 성과를 이뤄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쉬지 않고 화살을 쐈기 때문에 X10을 맞출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가 중간에 멈췄거나 혹은 다른 화살을 썼거나 화살을 쏘지 않고 뭐 다른 일을 했거나 하면 그런 X10을 맞추는 역사를 만들지도 못했겠죠. 그 10년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화살을 쏘는 과정을 이 책 안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 또 다른 한 명은 앞서서 이 책의 기획이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장병규 의장인데요. 아마 장병규 의장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전에도 창업을 하시고 크래프톤을 이제 연쇄 창업으로 하신 분인데 사실 10년 동안 수백억의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실제로 개인이 그 몇백억의 빚을 지면서까지 그 회사를 끝까지 버틸 수 있게끔 서포트했던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은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의 빚만 있어도 발 뻗고 자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 책을 보다 보면 도대체 그 수백억을 회사에 태우고 버티는 장병규 의장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백억을 태우면서까지도 버텼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의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 책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대기 순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챕터 하나하나가 끝나면 중간중간에 장병규 의장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비전에 관한 이야기, 의사결정에 관한 이야기, 조직이나 인재에 대한 이야기 등 10년 동안 크래프톤을 만들고 또 키워오면서 장병규 의장이 느꼈던 것들을 포인트별로 정리를 해둔 챕터들이 있습니다. 아마 크래프톤의 이야기를 읽는 것에 더해서 장병규 의장의 메시지를 보는 것도 큰 재미 요소가 되실 거예요. 실제로 창업가들이 매일 하는 고민들, 정말 대다수의 창업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장병규 의장은 먼저 그 고민을 한 선배로서 다시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 책 안에 그 내용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줄을 치고 메모도 남기고 책을 접어놓기도 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중에 하나는 270쪽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도전을 이 조직 안에서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성장을 해야 한다. 사업은 실패해도 조직이나 개인이 실패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창업자로서 실패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일이나 더 큰 일을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승려와 수수께끼라는 책과 크래프톤 웨이 두 책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2022년이 시작되면서 같이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책을 다 읽어보면 표현 방식이나 혹은 쓴 사람 이런 것들은 다 달라도 결국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뛰는 비전을 잡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루하루 성실히 나아가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 가자. 이 이야기들을 이 승려와 수수께끼도 그리고 크래프톤 웨이에서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창업을 해서 어떻게 사업 아이템을 발전시키고 투자를 받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하고 이런 종류의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왜 창업을 했는지 그리고 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해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마 창업을 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가끔 그렇게 지치기도 하고 실제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어떤 위험이나 혹은 변화들이 내 앞에 들이닥칠 텐데요. 그럴 때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내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책들을 보면서 선배 창업가들의 어떤 지혜라든지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 나갔는지를 발자취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 혹은 여성 창업가분들께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레 겁먹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자기 의심을 하면서 내 스스로 심리적인 한계를 만들고 그 이상의 도전을 하지 않거나 현실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바운더리까지만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책을 좀 더 보면서 영감과 용기를 좀 얻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스타터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책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